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 세종시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더라고요.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경매라고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경매입니다. 이 물건에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인수금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인수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좀 복잡해요. 한번 경매가 나왔다 취하된 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권하고 뭐 확정일자, 배당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세종시 아파트 경매 현재 진행되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도담동 나온 프라이빗 2예요. 여기가 1 있고 2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한쪽은 1, 이쪽은 2입니다.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이쪽은 1, 이쪽은 2 층입니다. 감정 가격은 9,9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6,93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이제 693만 원이 필요하고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건물 면적은요 19제곱미터죠. 그러니까 5.8평, 거의 6평이 약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차권 등기도 했고 그리고 가압류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 한 건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건물은 2014년 11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면적은 19제곱미터고 여기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온 프라이빗 큰 건물에서 오른쪽은 나온 프라이빗 시티 1 그리고 왼쪽 라인은 나온 프라이빗 시티 2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별도로 있다 합니다. 관리사무실은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자, 여기 임차인이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8월 19일인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9년 3월 5일입니다. 이렇게 3월 5일, 3월 5일 그리고 21년 5월 25일. 근데 이제 이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거의 본인이 분양받은 가격선에서 전세를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보면 보증금은 8,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8,700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사람은 7,300.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이분이 맨 처음에 계약서 쓴 금액이 있어요. 그게 7,350만 원이니까 얼마 돼요? 그 가격에 있다가 이제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대항력은 있다. 그리고 이분이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에 갔더니 막 종이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이분이 나간 뒤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소장한테 문의했더니 전임차인이 전출 나간 뒤로는 현재까지 공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비는 한 140만 원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임차권 등기자 그리고 경매 신청인 채권자가 주택 임차권 등기자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일은 21년 5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중요해요. 이 보증금이 8,700만 원이래요. 8,700만 원인데 이 중에 1,350만 원은 2019년 12월 19일 날 증액을 했대요. 이분이 3월 5일 날 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2월 19일 날 증액했다는 거는 이게 좀 아리꼬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보증보험이더라고 보니까 채권자가 그분들이 7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7천 얼마 이분의 보증금을 전세로 들어오면서 반환해주고 그리고 이 주인이 또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한 부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 1,3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35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300, 이 8,700 중에 1,350만 원은 배당해서 제외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다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소유권 이전하고 여기 2019년 8월 19일 요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8,771만 뭐 얼마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분은 근데 경매는 누가 신청했는데 이분이 신청했어요. 이분이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액 남는 금액에서 안 분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20원이 남으면 10원 뭐 하고 이분이 뭐 10몇 원 그리고 이분은 뭐 한 2원 막 이런 식으로 여기 금액에 대해서 안분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 현재 여기 임차권은 이분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입하고 확정일자 순으로 요 말소기준보다 빠르잖아요. 그리고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죠. 먼저 가져가고 남는 금액 가지고 안분 배당.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대차 보증금 중 7,35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3월 5일이 맞대요. 그런데 나머지 1,350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경매 진행 요분 살기 전 사람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보증에서 반환 채권을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만큼을 먼저 이분한테 받아서 그거를 변제를 하고 취하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증액을 얘기한 거예요. 한 8,700만 원의 전세를 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증액해달라라고 해서 입주하기 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자, 확정일자 받지 않은 거는 우선 변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분은 8,700만 원 중에서 1,350만 원을 받지를 못한다. 이 못 받는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또 인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자로부터 7,489만 5,860원의 매수 신청 보증이 있대요. 자, 이제 경매 그 법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먼저 7,350만 원 받아가야죠. 예, 7,350만 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니까 7,350만 원 먼저 받아요. 그리고 경매 비용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 비용하고 해서 먼저 받아가는 금액이 한 7,400 얼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가압류권자하고 이분하고 안분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 안분배당한 금액이 단돈 1원이라도 이분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경매가 이게 취하가 안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 매수 신청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매수 신청을 안 하면 경매를 이제 기각시키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매수 신청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분이 현재 지금 제시한 이 금액 이하로 쓰면은 이분이 낙찰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와도 이분이 낙찰되는 거예요. 이 금액보다 높게 쓰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현재 이분이 7,489만 원, 그러니까 7,490만 원 쓰면 낙찰되겠죠. 낙찰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350만 원에 대한 거를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350만 원 하면 어떻게 돼요? 8,700만 원, 한 8,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140만 원 정도 있어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이것저것 빼고 100만 원 정도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현재 이제 매물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일반적인 매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매물보다 싸다 하면 그렇게 낙찰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보면 8,700만 원. 여기 확정일자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일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증액한 금액에 1,350만 원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2019년 2월 19일에 증액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부 다 배당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명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꼭 해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8,700을 전부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 권리신고는 이분이 신고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 경매법원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 8,700 전부 받는 게 아니야. 그 중에 1,350만 원은 못 받아라는 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물건은 만약에 싸게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렴하게 그런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싸게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경매를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동에 라운 프라이빗 2 1동 5층 지금 19제곱미터죠. 요것이 최저가가 6,930만 원인데 채권자가 매수 신청했다. 매수 신청 금액은 7,489만 5,860원. 이것보다 높게 쓰면 낙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낮으면 무조건 채권자가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여튼 요 금액선에서 낙찰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결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세종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입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6단지 신권 요건 이제 유찰될 거고요. 72제곱미터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108동 2층이죠. 111제곱미터. 요거는 이번에 낙찰될 거예요. 요 금액 언제 얼마 정도 낙찰될 것인지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 302동 24층 7억 5천 신권 요거 96제곱미터거든요. 유찰될 거고요. 가락마을 20단지 204동 2004동이죠. 2004동 1층에 59제곱미터 신권입니다. 요것도 유찰될 거고요. 고운동 가락마을 18단지 이게 18단지가 뭐냐면 현대 힐스테이트 3차예요. 가락마을에 파라곤이 있고 그 밑에 현대 있죠? 예, 현대입니다. 1814동에 3층 100제곱미터예요. 요거 신권인데 요거 분명히 유찰될 겁니다. 현재 요거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이제 시세랑 비슷하게
핫하긴 해요. 그래도. 그래서 요거 만약에 84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좀 저렴한 거 찾는 분 요거, 그리고 아름동, 범지기, 그리고 고운동, 가락마을 이런 것들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기일은 2월 14일이고요. 전부 가락마을 18단지는 2월 28일인데 어차피 유찰될 거니까 다음 회차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여기가 레이크파크죠.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84제곱미터 8억인데 요것도 유찰될 것이다. 요것도 84제곱미터 혹시 일반적인 아파트 84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303동 5층 물건입니다. 119제곱미터 11억 3천만원. 요것도 신건이니까 유찰될 거고요. 수르베마을 6단지 614동 4층 물건이 59제곱미터 요거 이번에 낙찰되겠죠. 최근에 59제곱미터가 낙찰 사례가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세종시가 거래들이 금매물들이 이제 거래들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요것도 저번에 받은 금액 선에서는 낙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솔동 천마을에 101동 24층이네요. 이거 84제곱미터. 이것도 물건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여기가 좀 애매해요. 이 정도 가격에 현재는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게 조망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 애매해요. 여기 딱 턱걸이 현재 시세랑 요 정도 가격엔 잘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매한 가격, 이거보다 저렴한 금매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낙찰받을 분 다른 물건 찾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보다 좋은 물건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6억 초반대 살만한 거 있습니다. 범지기 마을 4단지 405동 17층 물건이에요. 84제곱미터고요. 6억 300이네요. 이거 신건인데 유찰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84라든지 천마을 요런 거 좀 큰 평수니까 그렇고요. 요런 거 한솔동의 천마을 84제곱미터, 아름동 범지기 4단지 요거는 뭐 좀 그렇고 이렇게 두 개 물건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중에서도 요 천마을 아파트 요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받을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정말 이거랑 똑같은 물건을 제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 412동 25층 물건이죠. 요거 이번에 낙찰될 겁니다. 요게 4억 선이거든요. 4억보다 약간 밑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낙찰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수르베마을 4단지 요것도 물건 좋아요. 94제곱미터. 뭐 시세랑 거의 비슷한데 요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맨 앞에 설명해드린 것 나온 프라이빗 2 요거 저렴하게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110동 25층이네요. 149제곱미터. 요게 복층이더라고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테라스 있는 복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번에 낙찰될 거고요. 요것도 물건 괜찮습니다. 투자해볼 만한 물건이다. 혹시 테라스를 찾는 분 있다면 이런 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담동의 세샘마을 8단지 803동 13층 물건입니다. 84거든요. 이것도 현대 아파트예요. 요것도 이번에 낙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낙찰될 거니까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투자해볼 만한 게 지금 가재마을 4단지는 이제 저렴한 거 찾는 분, 요거 천마을 테라스 같은 거 아니면 팬트리 펜트하우스 같은 거 찾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펜트하우스랑 똑같아 이거요. 수르베마을 4단지 이 물건 괜찮습니다. 소담동의 세샘마을 803동 13층 이 물건도 좋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람동 호리원마을 1단지 요거 타입이거든요. 요거 무조건 낙찰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뭐 4억 후반대, 뭐 중반대, 후반대에 거래가 되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시려면 이제 4억을 넘겨서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2단지 207동 18층 물건이에요. 99제곱미터죠? 자, 요거는 참 애매해요. 거래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망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요게 다른 건물에 좀 가려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앞동 라인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동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저 금강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락마을 6단지 608동 17층 59 타입 요것도 이번에 무조건 낙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남 용풀이 금남 두진 리버빌 아파트 요것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낙찰될 수도 있는 가격선입니다. 도담동 도래마을 13단지 1301동 602호 59 타입 요것도 무조건 이번에 낙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새뜸마을 4단지 볼게요. 새뜸마을 4단지 412동 10층 이렇게 5명 들어왔어요. 5명. 자, 2등이 6억 5,100 여기 1등이 7억 100 정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 살 수 있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면 금매로 살 수 있는 가격들도 좀 돼요. 여기 말고도 만약 가온마을의 1단지라든지 아니면 가온 2단지
2단지, 가온 3단지 이런 데에 가면 요 정도 타입 정도를 요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굳이 경매로 요 가격이면 조금 비싸게 받은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새뜸마 5단지 509동 16층 이거 1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2등이 한 6억 조금 넘겼고 이분이 6억 2,600인데 요분 가격이 딱 안성맞춤이에요. 이분이 받았어야 딱 맞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조금 비싸게 받긴 했어요. 그 외에 지금 또 소개시켜줄 물건이 뭐냐면 장군면 도계리의 대지 물건이 있거든요. 405평인데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 2번 유찰됐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을 가질만 해요. 평당 200만 계산하더라도 8억. 예, 요거 선에서 되죠? 200에서 250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보람동 위너스타워 2층 상가거든요. 60평이에요, 전용이. 근데 한번 유찰됐습니다. 이게 보통 한 800만 원 정도만 계산해도 120평으로 계산하셔야 돼. 전용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0만 원 계산하면 8일은 8, 8이 16, 9억 6천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현재 조금 싸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긴 한데 큰 평수니까요.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층이고 요 아파트 단지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 뒤를 바라봐요. 뒤에 이쪽 상가 쪽을. 자, 그리고 도련마을 15단지 1505동 28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현대 2차, 현대 1차 도련마을에 있는 거, 도담동에 있는 거 현대 1차 84 타입입니다. 이거 물건 괜찮아요. 요거 한번 유찰되면 도전하셔야 되거든요. 예, 잘 보고 계시다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층도 괜찮아요. 30층 중에 28층.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락마을 6단지 602동 3층 물건이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이제 6단지가. 요건 뭐 유찰되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요것도 얼마에 받아야 될지, 그리고 요건 저층이니까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보시고 이제 84 타입들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번에 84 타입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미리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괜찮다 싶은 게 도담동에 지금 현대 아파트, 고운동에는 현대 아파트인데 그건 좀 크죠.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도계리 땅 같은 거 꼭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거 나리째 마을 2단지 207동 18층 물건, 그리고 호리올 마을의 1단지 요거 5구 타입 물건, 요런 것들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꼭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수르베 마을 같은 거 요 좀 커도 요거 괜찮고요. 그리고 요 세세 마을 요거 84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뜰 마을 3단지의 84 요거 좋고요. 천마을의 101동 물건, 만약에 이 가격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꼭 달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 이 정도 가격 밑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라운 프라이빗이죠. 요거 저렴하게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게요. 그 외에 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끝까지 영상 보시고 나서 좋은 물건 선택하셔가지고 혹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운 프라이빗 같은 거는 진짜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